안녕하세요. 한올심리상담센터입니다. 오늘은 Q&A 7번째 시간으로 찾아왔습니다. 오늘 준비한 고민, 질문은 정리정돈을 못하는 아이, 강점이 없어 보이는 ADHD 아이, 도움을 받고 싶지만 어디에 말해야 할지, 학교에는 말해도 괜찮은 건지 함께 해결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가 정리정돈을 못해서 방이 너무 지저분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이의 뇌 특성상 한꺼번에 많은 일을 처리하거나 집중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의 입장에서 접근해 무리한 요구보다는 작은 습관부터 차근차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먼저 방 청소하기처럼 큰 목표를 제시하기보다는 책상 위만 정리하기, 책장 한 칸 정리하기, 옷가지 분류하기처럼 작고 구체적인 목표로 나누어 주세요. 아이가 성취감을 느끼면서도 부담을 덜 느끼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시각적인 정리 도구를 활용하면 도움이 됩니다. 정리할 공간마다 사진, 그림 또는 라벨을 붙여서 이곳에는 이 물건을 넣는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게 해주면 아이가 혼란을 덜 느끼고 스스로 정리하기가 쉬워집니다. 타이머를 이용해 5분에서 10분 정도 짧은 시간 동안 집중하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ADHD 아이들은 긴 시간 집중하기 어렵기 때문에 짧고 명확한 시간 제한이 오히려 정리에 도움이 됩니다. 더불어 매일 정해진 시간에 정리하는 루틴을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자기 전에 10분만 방을 정리하는 습관을 들이면 자연스럽게 정리하는 시간이 생활 속에 자리 잡게 됩니다. 이때 아이가 작은 성취라도 이뤘을 때 칭찬하거나 스티커, 작은 간식 등의 보상을 주어 동기부여를 해주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정리도구도 꼭 활용해보세요. 바구니, 칸막이, 서랍, 투명한 정리함 등으로 물건을 종류별로 구분하면 아이가 어디에 무엇을 넣어야 할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ADHD 아이들이 창의성이 높다, 감수성이 풍부하다, 천재적 기질이 있다고 듣지만 현실 속 내 아이는 산만하고 말 안 듣고 방도 어지럽히기만 합니다. 강점이 있긴 할까요? ADHD 아이의 강점은 환경과 접근 방식에 따라 드러나기도 하고 감춰지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즉, 아이가 잘못된 게 아니라 그 아이의 강점이 드러날 수 없는 방식으로 자꾸만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ADHD 아이들은 전통적인 교실 구조나 일방적인 지시, 반복되는 주의로는 강점을 잘 발휘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좋아하는 것, 자율적으로 선택한 일, 직접 몸으로 하거나 오감을 활용하는 활동에서는 놀라운 집중력과 몰입을 보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할 수 있는 첫 번째 변화는 바로 시키는 것에서 선택하게 하는 것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공부를 시키기 전에 이 중에서 뭐부터 해볼래? 하고 물어보는 것. 그림 일기 쓰기 싫어하면 그냥 말로 이야기해볼래? 라고 바꿔 말해주는 것. 정해진 방식이 아닌 아이가 조금 더 편하고 주도권을 가질 수 있는 방식으로 환경을 설계해주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아이의 좋아하는 것을 억누르지 말고 그 안에서 가능성을 찾는 자세입니다. 공룡을 좋아하면 공룡 그림을 그리고 공룡 책을 읽고 공룡을 소재로 이야기를 만들어보게 하세요. 게임에 빠져 있다면 왜 이 게임이 재미있어? 라고 물어보며 스토리나 구조를 분석하게 도와주세요. 음악에 반응한다면 리듬에 맞춰 춤추고 노래를 따라 부르게 해주세요. 이런 활동이 단순한 놀이로 끝나지 않고 아이의 뇌를 자극하고 몰입감을 키우는 연결고리가 됩니다. 사실 창의성이라는 건 꼭 눈에 보이는 예술적 재능만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문제 해결을 독특하게 한다든지 기발한 아이디어를 떠올린다든지 상황을 감각적으로 해석하는 것도 모두 창의성의 표현입니다. 하지만 그건 아이가 편안하고 안전한 환경에서만 나옵니다. 꾸준과 지시, 끊임없는 통제 속에서는 아이는 불안에 갇히고 결국 아무것도 드러내지 못한 채 자신을 닫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로서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건 이겁니다. 지금 보이지 않는 강점은 없는 것이 아니라 아직 환경이 안 맞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환경을 바꿔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사람이 바로 부모입니다. 우리 아이 안에도 분명히 빛나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게 그림일 수도 있고 이야기일 수도 있고 웃기는 말장난일 수도 있고 남다른 감각일 수도 있습니다. 그 가능성을 향한 문은 억지로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아이가 스스로 열 수 있게 기다려주는 부모의 손끝에서 열립니다.
아직은 서툴고 혼란스럽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아이와 함께 배우는 중이니까요. ADHD 아이 때문에 도움받고 싶지만 어디에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혹시 우리 아이 ADHD일까? 라는 고민이 들고부터는 도와달라고 말하고 싶은데 대체 어디에 말해야 하는 걸까요? 학교에 말해도 되는 건지, 선생님께 말하면 불이익이 생기는 건 아닌지, 병원에 데려가면 괜히 아이한테 문제아라는 낙인이 찍히는 건 아닌지, 주변에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어 혼자 검색하고 밤늦게 블로그나 커뮤니티를 헤매지만 확신은커녕 더 불안해질 뿐입니다. 이게 정말 도움을 받아야 할 일인지 아니면 내가 그냥 예민한 건지조차 헷갈립니다. 하지만 이럴 때 꼭 기억하셔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ADHD는 혼자 감당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도와줄 수 있는 체계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도움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소아정신과 혹은 소아청소년 정신건강 클리닉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병원이라고 해서 겁이 날 수 있지만 처음에는 약을 처방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아이의 행동과 기질, 부모의 양육 방식 등을 전문적으로 평가하고 진단이 필요한지부터 차근차근 확인합니다. 정확한 진단이 이루어져야 그에 맞는 양육 전략이나 치료 방향도 잡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요즘은 심리상담센터나 ADHD 전문센터도 잘 갖춰져 있어서 병원보다 덜 부담스럽게 시작하고 싶은 분들은 먼저 그쪽에서 부모 상담이나 심리검사를 받아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지역 보건소의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무료 상담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곳들은 치료라기보다는 정보 제공, 초기 평가, 부모 교육 등 첫걸음을 같이 걸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누구에게 말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 이 아이에게 내가 혼자서만 맞서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스스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도움을 받는 건 약함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아이를 바꾸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이를 있는 그대로 더 잘 이해하고 도와주기 위해서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아이에게 ADHD라는 이름이 붙는 것이 겁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 이름 덕분에 아이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부모인 나도 나 자신을 덜 탓하게 되고 우리 모두가 조금 더 수월하게 살아갈 수 있다면 그건 절대 나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이미 수많은 부모가 같은 마음으로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에는 분명 함께 걸어줄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그 천문을 두드려도 괜찮습니다. 아이가 ADHD라는 것을 학교에 말해도 괜찮을까요? 불이익은 없을까요? 우리 아이가 ADHD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걱정 중 하나는 학교에 이 이야기를 해도 괜찮을까? 라는 것입니다. 말하지 않자니 교실에서 어려움을 겪는 게 눈에 보이고 말하자니 괜히 아이가 불이익을 받는 건 아닐까 걱정이 됩니다. 혹시 선생님이 편견을 갖지는 않을지, 다른 학부모들이 이상하게 보진 않을지, 우리 아이가 문제 있는 아이로 낙인 찍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입장에서 보면 학교는 하루 대부분을 보내는 공간이고 교사는 그 시간을 함께하는 가장 가까운 어른입니다. 아이가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거나 친구들과 자주 부딪히고 과제를 잊고 지각을 반복하는 건 단순한 태도 문제가 아니라 ADHD 특성과 관련된 어려움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교사와 공유하지 않고 방치하면 아이는 말 안 듣는 아이로 오해받고 부모는 지도 안 되는 집이라는 낙인을 얻게 됩니다. 결국 아이도 부모도 교사도 모두 지치게 되죠. 요즘 학교는 예전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대부분의 교사들이 ADHD, 학습장애, 자폐 스펙트럼 같은 신경발달 특성에 대해 일정 수준 이상의 이해를 갖고 있고 교육청 차원에서도 관련 연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ADHD 진단이 있든 없든 부모가 아이의 특성과 어려움을 정확하게 공유해주면 교사 입장에서는 이 아이에게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를 고민할 수 있는 실마리가 생깁니다. 오히려 담임 선생님이 먼저 감사해하며 아이를 더 세심하게 돌보려는 경우도 많습니다. 중요한 건 단순히 우리 아이 ADHD예요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아이의 구체적인 어려움과 교사로부터 바라는 협력 방법을 함께 전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주의 집중 시간이 짧고 한 번에 여러 지시를 들으면 어려워해요. 가능하다면 한두 문장으로 간단히 알려주시면 아이가 더 잘 따라갈 수 있어요라고 말하는 식입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교사 입장에서도 아이를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선명해지고 수업 중 배려를 하기도 훨씬 수월해집니다.
아이를 위해 도와달라고 말하는 건 절대 약한 모습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이를 가장 잘 아는 부모로서 이 아이가 학교에서 더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미리 알려주는 일에 가깝습니다. 그 시작이 조금 어렵고 조심스러울 뿐 대부분의 경우 학교는 그 마음을 이해하고 함께하려는 태도를 보입니다. 물론 모든 선생님이 똑같이 민감하고 협조적인 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엔 상담교사나 특수교사 혹은 교감 선생님과 협력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때론 교사 한 명과의 대화보다 제도와 시스템을 활용하는 편이 더 효과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부모 혼자 고민을 떠안기보다는 아이를 둘러싼 어른들이 함께 이해하고 힘을 모으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 시작은 솔직하고 담담한 한마디에서부터 열릴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에게 조금의 도움이 필요해요. 이 말 한마디가 아이에게는 앞으로의 학교 생활을 훨씬 가볍고 편안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